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 문장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남자는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여자는 그 돈으로 남자를 평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게임의 규칙을 모른 채 자신의 지갑을 무기처럼 휘두르다 결국 스스로를 소비한다. 너는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썼는가? 식사, 선물, 데이트, 여행, 그 모든 지출 속에는 같은 믿음이 숨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녀는 나를 좋아하겠지.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그건 사랑의 투자가 아니라 불안의 보상이다. 네가 사랑을 사려는 순간 너는 이미 감정의 소비자가 된다. 그녀는 네 진심보다 네 지갑을 먼저 기억한다. 여자는 남자의 돈을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남자를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돈으로 사는 건 편의성이고 감정으로 느끼는 건 존중이다. 여자는 편의성에 머물지만 존중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네가 준 것보다 네가 통제하는 방식을 본다. 즉, 돈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다. 조선시대의 왕이 권력을 돈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가? 아니다. 왕은 재화를 나눠주며 충성을 사지 않았다. 그는 질서를 유지하며 충성을 유도했다. 그게 통제의 미학이었다. 지금의 연애도 다르지 않다. 너는 돈으로 관심을 사려 하지만 그녀는 네 태도로 권력을 본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게임에서 감정적으로 패배한다는 거다. 그녀의 미소 하나, 칭찬 한마디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스스로 만족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네 가치의 하락이 시작된다. 여자는 감정의 시장에서 냉정하다.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계산한다. 이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투자했는가.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네가 투자한 만큼의 소모가 시작된다. 너는 착각한다. 돈을 쓰면 마음이 전달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여자는 돈을 감정의 지표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돈을 네 정신 상태의 신호로 본다. 그녀는 묻지 않아도 안다. 이 남자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녀의 감정은 식는다. 돈은 남자의 불안을 감추는 가면이다. 너는 그 가면 뒤에서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나는 능력 있는 남자니까 괜찮아. 하지만 진짜 강한 남자는 돈을 쓸 때가 아니라 참을 때 드러난다. 그는 여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멈춘다. 여자는 남자가 돈을 쓰는 이유를 정확히 안다. 그녀는 네가 자기 감정을 덜어내기 위해 지갑을 여는 순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널 주체가 아닌 공급자로 본다. 그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다. 생각해봐라. 왜 네가 그렇게 돈을 쓰고도 그녀의 마음은 더 멀어졌는가? 왜 너보다 훨씬 덜 쓰는 남자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겼을까? 그건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감정의 구조 문제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선물보다 두려움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녀는 네 돈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네가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 흔들림이 곧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언제나 힘을 느끼는 남자를 따른다. 그 힘은 단지 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녀가 네 돈을 사용하면서도 네가 자신감 있게 멀어질 수 있는 남자라면 그녀는
오히려 그 거리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이 곧 매력이 된다. 남자의 돈은 수단이지 정체성이 아니다. 너는 그걸 혼동하고 있다. 네가 가진 돈이 너의 존재 이유가 되는 순간 그녀는 네가 아닌 내 역할을 사랑하게 된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돈은 관심을 끌 수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다. 그녀는 네가 준 선물에 미소 짓지만 그 미소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이다. 그녀가 널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은 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다. 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돈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질서를 세울 것인가?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돈으로 끝난다. 하지만 태도로 세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너의 진심은 카드 명세서에 있지 않다. 그건 너의 눈빛, 행동, 그리고 침묵 속에 있다. 그녀는 돈보다 확신의 냄새에 반응한다. 그 확신을 잃는 순간 모든 투자는 낭비가 된다. 돈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내 위치는 이미 정해진다. 그녀가 네가 아닌 혜택을 사랑할 때 너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그건 공급자다. 감정의 주도권은 그 즉시 그녀에게 넘어간다. 너는 여전히 믿는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데려가면 그녀가 날 다르게 볼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녀는 네가 보여주는 것보다 왜 보여주는지를 읽는다. 그녀는 네 지갑이 아니라 네 심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심리는 대부분 불안과 증명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남자는 언제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군대,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 습관이 연애에도 따라온다. 내가 이만큼 잘나야 이 여자가 나를 인정하겠지. 그 믿음이 관계를 방친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는 그녀의 평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남자가 되기 때문이다. 평가받는 남자는 결코 존경받지 않는다. 그녀는 네가 위에 있을 때만 널 존경한다. 하지만 돈으로 관계를 만들면 위아래는 이미 결정된다. 그녀는 받고 너는 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그리고 거래엔 만료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신하가 왕의 눈치를 보며 금을 바쳤다고 해서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다. 그는 단지 더 쉽게 버려질 뿐이었다. 왜냐하면 주는 자는 언제나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돈으로 관심을 산 남자는 더 많은 돈을 쓰는 남자에게 언제든 교체된다. 너는 그녀의 감정이 내 노력에 비례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여자의 감정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네 행동이 아니라 너의 위치에 반응한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계 질서를 느낀다. 너의 돈이 그 위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 너는 네 손으로 네 위치를 낮춘 셈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은혜는 잊히지만 두려움은 남는다. 그녀가 네 돈에 감사해도 그건 잠깐이다. 그녀는 결국 그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습관이 되면 네 존재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배경은 사랑받지 않는다. 여자는 사랑보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구조를 원한다. 그녀가 네 돈에서 느끼는 건 감동이 아니라 통제감이다. 그녀는 이 남자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이 남자는 나를 잃을까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느낀다.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녀는 네 선물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네 감정의 약점을 측정한다. 이 남자는 지금 내게 얼마나 투자했나? 이 남자는 나 없으면 무너질까? 그 질문의 답이 예인 순간 너는 게임에서 진 것이다. 돈으로 관계를 시작한 남자는 항상 더 많은 걸 줘야만 유지된다. 그건 상승이 아니라 중독이다. 처음엔 그녀가 감동한다. 다음엔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연해야 한다.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너의 에너지는 소모된다. 결국 남는 건 공허 한 뿐이다. 생각해봐라.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녀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는가? 그녀가 받는 게 많을수록 감정의 온도는 왜 식었는가? 그건 돈이 감정의 대체제로 쓰였기 때문이다. 돈은 감정의 진동수를 줄인다. 너의 진심이 금액으로 환산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왕의 권력은 재물이 아니라 거리에서 나왔다. 그 거리가 신하들에게 긴장감을 줬고 그 긴장감이 곧 충성이 되었다. 연애에서도 똑같다. 너는 돈을 써서 가까워지려 하지만 그녀는 거리가 없는 남자를 무시한다. 가까울수록 값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의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다루는 태도를 본다. 그녀는 네가 돈을 휘두르는 걸 보며 이렇게 느낀다. 이 남자는 자기를 증명하려는 중이구나. 그녀는 절대 그런 남자에게 존경을 느끼지 않는다. 존경은 주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돈으로 시작한 관계엔 항상 불안이 깔려 있다. 그 불안의 주인은 언제나 남자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안도하고 그녀가 무심해질 때마다 두려워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심리적 거래다. 그리고 거래의 끝은 늘 손해다. 한번 자문해봐라. 지금 네가 유지하고 있는 관계는 그녀의 마음이냐 아니면 내 지갑이냐? 그 대답이 불편하다면 이미 그녀는 너의 감정 위에 서 있다. 남자는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없다. 그는 오직 감정의 질서로만 여자를 흔들 수 있다. 그 질서를 세우지 못한 남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같은 결말을 맞는다.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 감정의 시장에서 진짜 가치는 희소성이다. 여자는 네가 얼마나 주느냐보다 얼마나 아끼느냐를 본다. 너는 돈을 쓸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다. 감정의 세계에서는 지속적인 공급은 곧 가벼움을 의미한다. 그녀가 진짜로 끌리는 남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남자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 그녀는 네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긴장한다. 그 긴장이 곧 매력이다. 여자는 흔들리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너는 착각한다. 그래도 꾸준히 잘해주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진심은 감정의 화폐가 아니다. 그녀는 진심보다 감정의 프레임을 본다. 그녀는 이렇게 묻는다. 이 남자는 나보다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래라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너를 떠났다.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에게 금과 보석을 바쳤다고 해서 왕의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왕은 그런 신하를 오히려 경계했다. 왜냐하면 왕은 알고 있었다. 너무 많이 바치는 자는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는 두려운 자고 두려운 자는 약하다.
여자는 똑같이 느낀다. 너의 과한 헌신은 결국 불안의 냄새를 풍긴다. 진짜 가치는 부족함에서 온다. 너는 주는 걸 멈출 때 강해진다. 그녀는 네가 멀어질 때 더 많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결핍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주어서 그녀가 더 이상 너를 상상할 여지를 잃게 만들었다. 그건 매력이 아니라 포화 상태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결핍 속에서 충성을 배운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다 가진 남자보다 자신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 남자를 더 깊이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통제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번이라도 여자를 기다리게 한 적이 있는가? 그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했지 않은가? 그게 바로 네가 잃은 지점이다. 감정의 주도권은 언제나 기다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 그녀가 널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힘이다. 희소한 남자는 감정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한다. 그는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짧지만 여운이 길다. 그녀는 그 남자의 한마디를 곱씹으며 하루를 보낸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쉽게 자신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흔한 남자는 다르다. 그는 감정의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내민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널 진심으로 좋아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짓지만 그 미소는 흥미가 아니라 피로다. 그녀는 이미 결말을 안다. 결말이 예측 가능한 남자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희소한 남자는 자신을 숨긴다.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하게 노출되지 않는다. 그녀가 알고 싶은 게 많을수록 그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다. 인간의 뇌는 모르는 것에 더 오래 매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너는 스스로를 너무 빨리 설명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없게 된 거다. 돈으로 관심을 사려는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공개 경매에 내놓는 남자다. 그는 선택받기 위한 남자고 희소한 남자는 선택하는 남자다. 그 차이가 연애의 질서를 바꾼다. 한번 떠올려봐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널 떠올렸던 순간은 언제였나? 네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나? 아니면 조용히 사라졌을 때였나? 그녀는 너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느낀다. 그게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다. 남자의 매력은 행동량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통제력은 감정의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그녀가 네가 없을 때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그게 진짜 관계의 중심을 되찾는 길이다. 조선의 왕들은 자신을 자주 보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드물었고 그 드물미 곧 위엄이 되었다. 그 위엄이 백성의 충성을 이끌었다. 너도 마찬가지다. 감정의 시장에서 네가 너무 자주 보이면 그녀는 널 신기하지 않게 여긴다. 희소한 남자가 결국 권력을 가진다. 돈은 쉽게 사라지지만 존재감은 남는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남자는 항상 불완전하게 남겨진 사람이다. 그녀는 그 빈틈 속에서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다시 내 가치를 만든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너는 지금까지 돈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돈이 너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녀의 시선을 얻고 싶은 불안, 그 모든 것이 돈을 통해 드러났다. 남자는 돈을 쓸 때 강해지는 게 아니다. 그는 돈을 멈출 때 강해진다. 그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음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그게 진짜 부자다. 돈은 단지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돈은 네 감정을 대신 움직인다. 여자는 그걸 다 본다. 그녀는 네가 돈을 쓸 때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 속에 담긴 두려움을 읽는다. 그 두려움은 사랑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잃을까봐 흔들리는 불안이다. 그리고 여자는 그 불안한 남자를 결코 존경하지 않는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진짜 강한 왕은 재물을 나눠주는 왕이 아니라 재물을 다루는 질서를 세운 왕이었다. 그 질서가 곧 권력이었다. 너의 연애에서도 그 원리는 같다. 그녀에게 네 모든 걸 주는 건 질서가 아니다. 그건 항복이다. 진짜 힘은 통제에서 온다. 돈을 통제하는 남자는 감정을 통제한다.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여자를 통제한다. 그리고 여자를 통제하는 남자는 결국 관계의 판도를 통제한다. 이건 잔인하지만 진실이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더 강한 존재다. 그녀는 네 감정의 미세한 균열을 즉시 감지한다. 그 균열이 보이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내 위로 올라선다. 너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랑하는데 왜 냉정해야 하죠? 냉정은 무정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다. 사랑은 통제 속에서만 오래간다. 통제가 없는 사랑은 결국 소비로 끝난다. 너는 여자의 감정을 따라다니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감정을 설계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봐라. 왜 돈이 많은 남자도 결국 사랑에서 무너질까? 왜 그들은 여자를 얻을 수 있어도 존경은 얻지 못할까? 그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돈은 많지만 감정의 중심은 약하다. 그녀는 그런 남자를 소유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팔아버린다.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건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불안의 결과인가? 만약 두 번째라면 그건 투자도 사랑도 아니다. 그건 통제력을 잃은 행동이다. 남자는 멈출 수 있을 때 강하다. 그 멈춤은 그녀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다시 당긴다. 왜냐하면 여자는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에게 경외심을 느낀다. 그녀가 네가 아닌 내 통제력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그녀는 네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다루는 네 확신에 끌린다. 그 확신이 바로 진짜 부다. 돈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통제력은 잃지 않는다. 그 통제력이 바로 남자의 최후의 무기다. 그녀가 떠나도 흔들리지 마라. 그녀가 떠나도 여전히 중심에 서 있는 남자, 그게 진짜 부자다. 그 남자는 사랑을 사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끌어당긴다. 돈은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건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부는 언제나 조용하다. 그 침묵 속의 질서, 그 질서 속의 확신이 여자를 무너뜨린다. 그게 바로 여자의 본능을 지배하는 남자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돈으로 시작된 사랑은 반드시 돈으로 끝난다. 그녀는 네가 준 금액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네가 그 돈을 쓸 때 보여준 불안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불안이
널 약하게 만든다. 여자는 네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다루는 태도를 본다. 그녀는 너의 지갑이 아니라 네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진짜 남자의 가치를 감지한다. 그녀는 따뜻한 남자보다 냉정한 남자에게 존경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냉정함 속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는 통제의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너는 여자의 관심을 살 수 없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다. 너의 돈이 그녀의 감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돈이 이미 불안의 냄새로 젖어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돈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그 돈이 자유의 상징이어야 한다. 즉, 너는 언제든 줄 수도 있고 언제든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편함이 아니다. 그건 네 안의 질서다. 그 질서를 세운 남자만이 여자를 지배한다. 돈을 쓰는 남자는 흔하지만 돈을 다루는 남자는 드물다. 희소한 남자만이 기억된다. 그리고 기억되는 남자만이 권력을 가진다. 이제 멈춰라. 더 이상 돈으로 마음을 사려 하지 마라. 그녀의 반응이 내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게 하라. 진짜 부는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한 그녀는 결국 네 질서 속으로 돌아온다. 돈은 흘러가지만 질서는 남는다. 그 질서를 세운 남자만이 사랑을 통제한다. 그게 바로 여자의 관심을 사지 않고도 얻는 남자의 힘이다.